송천 아리오센터 샤른노즈 마스터 조덕순입니다. 2024년 1월 23일 우리 산하에 줌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시작과 끝을 사운으로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벌써 1월이 반도 더 지난 것 같아요. 21일 날은 우리 그 일정표를 안내하겠습니다. 21일 날 보호자 세미나를 김수장 국장님 산하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못한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나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21일 날 굿모닝 애터미 한덕경 본부장님이 회사 소개며 사업자에 대한 그거를 얘기하셨습니다. 23일 오늘 23일쯤 하고 오늘 오후 6시 30분에 국장들 미팅이 있습니다. 25일 날 소소한 클래스 오롯이나 애터미 파크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6일 날 또 그 다음 날은 복음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롯해서 하는데 익산센터에서 지금 공지사항이 안 올라왔는데요. 익산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은 서울 덕케이 호텔에서 부업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저희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우리 집 가족 분위기도 좀 봐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29일 날 굿모닝 애텀이 있고요. 30날 좀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미정입니다. 왜냐면요, 최기정 단장님이 지금 산하를 지금 방문하고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이남차 국장님 드림센터에서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산하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명이 저기 가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이 참석해서 그 자리를 빛내는 우리 송천 아리오 센터 사장님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방송 틀어주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전 세계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렇죠? 우리 교육에서도 지금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창의성을 가진 인재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중에 가면은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어린이 학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보면 그 가르치는 선생이 창의성이 없어. 창의성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창의성 증진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결론은 한 가지예요. 문학과 예술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문학과 예술 교육. 그래서 제가 시 한 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한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졌을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붓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자, 대추 한알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자, 대추 한알이 연걸어 가려면, 다시 말하면 인생이 연걸어 가려면 태풍도 맞아야 되고 번개도 맞아야 되고 소나기도 맞아야 되고 온갖 풍상을 겪어야 그 인간이 연걸어 간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몽돌이라는 게 있어요. 몽돌 둥글둥글 해가지고, 근데 그 몽돌이 원래부터 그렇게 둥글지가 않았어. 그렇죠? 수십만 년 동안 파도에 밀려서 오락내리락 하면서 깎인 거예요. 깎였어. 모난 부분이 깎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모나게 깨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고풍상, 예? 무서리 내리는 밤, 땡볕,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인격이 도야가 돼야 모나지 않은 둥근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어간다 하는 것을 대추를 가지고 저렇게 읊어놨습니다. PPT 자본, 생산성, 소득 6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기 때문에 자본이 없이는 소득을, 고소득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럼 자본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본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유형자본, 형체가 있는 자본이 있고 형체가 없는 자본이 있어요. 유형자본은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책상, 이런 것을 유형자본이라고 부릅니다. 형체가 없는 자본, 특허권이라든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작권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형체가 없는 자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본은 인적 자본입니다. 휴먼 캐피탈이에요. 이건 내 안에 체화되어 있는 자본이에요. 아무리 유형 자본이 많더라도 요 인적 자본이 부족하면 그 유형 자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뭐냐?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바로 이 네트워크 자체입니다. 네트워크 자체예요. 이 네트워크를 학자들은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 자본은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 트러스트. 서로 믿고 안 믿고 하는 이 자본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신뢰 자본이 높습니다. 도덕성, 정직성, 근면성 등을 전부 다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네트워크 이 자체가 자본이에요. 자본이.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 또는 소득 크기는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네트워크의 퀄리티에서 결정됩니다. 퀄리티는 신뢰예요. 신뢰.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졌어도 이 사람과 이 사람,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거 있으나 마나 깨져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키워야 되는데, 다단계 사업이 설득산업입니다. 설득산업이에요.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설득의 3요소, 추삭, 레토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합리적, 그 논리적 호소예요. 이것이 설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두 번째는 파토스예요. 이건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성에. 우리나라 자동차 접속 사고 나서 길거리에 싸우는 사람들 보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에요. 왜 젊은 놈이 삿대질 하냐 가지고 싸워 이제. 그러면 젊은 놈 뭐라고 그래? 내가 네 아들이냐 이렇게 또 싸워.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30%.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스폰서가 찾아왔는데 내 개돈 떠먹고 도망간 여자야. 무슨 얘기를 해서 믿겠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요게 60%인데 잘못 이해하면 이 로고스가 10% 저는 중요하지 않네. 천만의 말씀. 요게 없으면 요게 안 돼요.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사람이 무슨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 신뢰감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 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감성의 흐름을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율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은 흡인력이에요. 흡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음을 끌어당겨야 돼요. 몸을 끌어당기면 안 돼. 마음을 끌어당겨야 돼. 돈을 끌어당기면 안 와요.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게 하라. 이건 센터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오게 하라. 왔는데 못 믿고 가버리면 안 돼. 머무르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비전을 심어주면 다시 와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와.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 그리고 그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 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일주일 이상 못해. 의미 없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은 돈을 안 주더라도 해. 목숨을 걸고 해. 의미 있는 일은 예를 들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점령, 등정 이것 돼요. 의미 없으면 누가 그 일을 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여사장님 두 분에게 그 일을 며칠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몇 번이나 할 수 있냐고. 밖에서로 물을 부는데 밑 빠졌어. 계속 새. 하루 종일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일당 20만 원 줄게. 며칠 하겠어요? 한 일주일은 할란가? 그러나 일주일 뒤가 되면 두 사람 다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어. 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돈이 돼야 되지만은 어떻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는 누가 만들어줘?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칙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내가 너를 리크루팅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좋다. 그걸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소비자에게 이 물건을 팔면 퀄리티와 프라이스 면에서 즉 질과 가격 면에서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떳떳하다 하는 의미가 없으면 오래 못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흡인력을 만드는 거예요. 흡인력. 한운 부루라는 말이 있어요. 새털 다 높이 한가롭게 아주 우아하게 떠도는 구름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 폼은 멋지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구름의 제1의 임무는 비를 만들어 내리는 겁니다. 그게 비는 어떤 측면에서는 은혜라고 보고 돈이라고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혼자 고고하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벌린다. 그 다음에 미룬부루. 이건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미룬부루. 구름은 빽빽하게 있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비가 올 수 있는 조건, 돈이 벌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비가 내리려면은요, 우리 온대지방은 빙정, 얼음 알갱이가 있답니다. 11km. 얼음 알갱이가 주변에 구름 알갱이 100개를 끌어모으면 비가 내려. 그러면 그 얼음 알갱이가 주변에 구름 알갱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비가 안 돼요. 구름만 잔뜩 깼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미룬부루예요.
그러면 각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빙정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사람을 흡인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격의 향기가 풍기면 사람이 옵니다. 이때는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와요. 꽃 같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돈 썩는 냄새가 나면 사람이 모여들어. 이때는 몰입에 들으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모여들고 모기, 바퀴, 빈대 이런 것들이 모여들어. 돈 썩는 냄새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는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흡인력과 배척력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이순신 장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원균 이일. 자, 이순신 장군은 흡인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흡인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격이고 또 하나는 능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흡인력은 없어요. 인격과 능력이에요. 그 두 개를 합하면 매력이 됩니다. 매력. 매력이나 흡인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매력. 매력. 이 매자는 도깨비 매자예요.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간다. 도깨비. 예쁜 여자들은 도깨비 따라간 것처럼 총각들이 따라가죠. 저도 몰라 왜 따라가는지를.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 도깨비처럼 홀려가지고 따라간다. 그런 말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 매력의 근거가 뭐냐? 인격과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굉장히 원리 원칙을 지켰어요. 그리고 신상필벌. 반드시 부하들을 반드시 챙겨줬어요. 다시 말하면 난중일기에서도 부하들을 먼저 챙겨.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누구누구가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그걸 다 믿어도. 그럼 부하들이 안 따라가겠어요? 근데 원균은 그렇게 안 했어. 내가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다 그것을 남의 공을 뺏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 공도 부하에게 나눠줬어. 나눠줬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도를 밑에 이 수군을 4개로 나눕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경상도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좌측, 그러니까 경주 쪽, 좌측이냐 우측이냐 하면 임금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서울에서 보면 경주나 부산, 포항 쪽이 좌측이죠. 낙동강, 이걸 경상 좌수영. 그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가 여기 있습니다. 수군절도사는 지금 같으면 해군소장 정도, 그쪽 지역 해군사령관이에요. 이때 박홍이라는 사람이 여기 수군절도사였고, 경상우도는 낙동강 우측이니까 지금 김해 그쪽이죠. 경상남도 쪽. 이쪽에는 원균이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였어요. 그리고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이혁계라는 장군, 이혁계 장군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부산으로 전선 700척을 몰고 오니까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해군사령관 박홍과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경상우도 해군사령관 원균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것도 우리 배 70척을 격침시키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부하들이 왜 도망가려고 싸우지도 않고 해도 도망가 버려. 자, 아무튼 흡인력을 가져야 되는데, 흡인력은 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매력은 두 가지에서 나와요. 하나는 인격이고 하나는 능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사람은 비즈니스에 성공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저열하다. 인격적으로 저열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주머니만 채운다 이거예요. 파트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주머니만 채워요. 자기 고집만 피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리더십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소통이에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 평소에 소통을 안 하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지, 뭐 때문에 오해를 했는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 삐딱한 것도 소통에 의해서 풀어야 돼요. 그건 어른의 책임이지 아이의 책임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길거리에서 둘이 싸운다. 누구를 욕해? 대학생을 욕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대학생 요거지 저 찌질이 같은 놈 저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스폰서가 풀어야 되는 거지 파트너 성격이 개파가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왔을 때 부하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 부하 장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걸 이순신 장군은 강한 훈련과 원칙을 세우면서 점점점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간다면 같이 죽겠다고 따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리더분들에게 시사하는 건 뭡니까? 이게 저거 30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내 스폰서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있죠. 그때 뭘로 눌러야 됩니다. 성질 내가지고 그래가 안 돼요. 애터미 사업, 로고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할 테니까 저리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애터미 사업의 본질과 핵심,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란 말이에요. 확실히 알면은 아무리 사회적 캐리어가 좋고 학력이 좋은 분도 애터미 사업에서는 내가 많이 한다. 그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돈 버는데.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열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 성현 박사님 인문학을 들을 때요, 마음에 안정감도 느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회장님도 좋으시지만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을 듣고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2정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딸이 아파서 딸 집에 가서 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올 때는 애터미 안 하겠다 하고 왔는데 어찌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같이 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업을 하게 돼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우리가 백만갑도 하지만 스킨케어로 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소비자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빡빡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오후에 스킨케어 하는 한춤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딸을 우리가 또 중신한다고 해가지고 어저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지금 결과는 잘 모르거든요. 이제 이따 한 3시쯤 가서 만날 건데 잘 참 됐으면 좋겠어요. 선난 선녀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또 왔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애터미 시작한 거는 어, 요리사였지만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해모임을 먹다가 이 사업에 들어들었거든요. 근데 해모임 먹고 좋아서 이 일을 하다가 딸이 아파서 이제 가기는 했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애터미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업까지 꾸준히 이렇게 하고 직급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열심히 뛰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서로 재심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판매사 직급 팀장까지는 갔지만 국장서부터는 서로 윙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스폰서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항상 이렇게 채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 인격 있는 사람이 되라. 또 인격을 풍기는 사람이 돼야지 돈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다 알아요. 이분이 대체 나한테 팔로 왔나? 진실하게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고 이해시켜주나 그런 것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한참 선생님하고 한참 통화를 또 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는 그런 사업자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 돈을 벌러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번에 명절에 주문을 많이 받은 분도 있겠지만 진짜 지금 이 사회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시내 쪽에 한두 개, 한 여섯 이렇게 가게들이 있는데 한 두 개 있고 네 개는 다 문 닫아 있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또 매출이 좀 없잖아요. 그걸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또 우리가 어, 고객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모임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우리 수출 1위잖아요. 시각적 인정을 받은 제품이고요. 개별 인증도 받고 원료 최초로 면역 기능 개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을 저도 지금 드시던 분들을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또 드시라고 이렇게 확인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 지금 또 전화 한번 해서 드시라고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드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자들도 하루에 두 개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두 개, 저녁에 두 개, 그게 먹어야 몸에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모임은 당귀, 청분, 백작이 들어서 한국원자력의 식품공학과에서 팀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저도 이 해모임 먹고 몸이 좋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어저께 그뭔 방송을 봤는데요. 그 연예인 아버지가 비타민 C를 막 수시로 드시더라고. 그리고 막 강의를 해요. 또 당신이 뭐 음, 백혈구가 막 늘어난다. 뭐 사이토칸 막 이렇게 그분이 16편의 책을 부셨다고 하면서 막 아들한테 비타민C를 막 수시로 밥 먹으면서도 밥 먹는 중에서도 막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아들은 또 그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방송을 봤거든요. 이 비타민C도 하루에 지금 우리가 500짜리 있고 2000cc가 있잖아요. 근데 2000cc가 있는데 저는 500 시자는 먹었는데 전 시자는 좀 그래요. 예, 네 개를 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맹신이 되더라고. 그 아버지는 진짜 맹신이더라고. 비타민C. 그래서 참 한참 무섭기는 했어요. 근데 저도 이 비타민C를 생각날 때 먹고 보일 때 먹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감기도 안 걸리고 항산화 에너지 효과를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양채하고 양배추가 있거든요.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을 전혀 안 넣은 우리 효소 식품으로서 어, 부담을 안 주는 맛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밥을 안 먹어요. 낮에 한 끼니 먹고 안 먹어. 어? 그, 옷을 입으려면 좀 호리호리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틴하고, 슬림바디, 그거를 타서 먹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스킨케어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예뻐지고 싶으면 나에게 선물하라는 그런 책자를 내가 봤거든요. 동경업계 화장품에서 최고의 트러플 크래프톤 상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피부에 시간을 멈추고 무너진 피부를 보호 효과로 나타내는 트리플 기능을 하는 우리 앱솔룬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쓰니까 저도 많이 피부가 개선됐습니다. 제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저 충격인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 제품을 써서. 그리고 있잖아,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어린 피부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잘 쓰시고 사업자들한테 잘 설명하는 이 사장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노콜란도 그 피부에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 저 현해보 부장님 같이 제품 강의는 잘 이렇게 막 세문세계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가서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하라니까 좀 힘드네요. 음. 아무튼 이노클라인도 피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왜 안 돼? 그거 안 되는데 됐으니까 이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명절 주문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고등어도 막 몇십 개씩 들어오고 했는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아유, 사원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여, 자,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